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최근에 금이 계속 스멀스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금에 투자해가지고 어부지리로 꿀꺽 좀 했죠. 최근 X에서 재밌는 글 플러스 차트를 봤습니다. 여기 투어 네메스터라는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Gold is flying and nobody talks about it. 그러니까 금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계속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 조규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특히 이때부터 강세장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 지속되고 있어요. 금이 그래서 19년부터 계속 오르다가 21년까지 오르다가 22년에는 모든 자산과 함께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22년부터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조규원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지금 벌써 뷰를 8만 개 이상 찍었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많이 봤네. 야, 사람들이 역시 금에 관심이 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사실 금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일단 896번에 보시면은 조규원 작가님의 책을 보고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금 강세장은 보통 어느 정도 가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보통 10년 정도는 갑니다. 예를 들면 1970년부터 80년까지 이 강세장에서 금이 20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12년, 요 11년 동안에 한 6배 정도 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상승장이 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직까지는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게 저는 계속 할투를 하면서 금 투자를 해야 된다. 자산 배분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했더라고요. 할투의 금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요 두 개 영상 빼고도 금 영상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 어느 정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는 그 금이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주식과 장기적으로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해칭 수단입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봐봐. 그 1970년부터 80년까지 금이 엄청 날아갔죠. 20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은 비실거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빼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이 났어요. 그 다음에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때 금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죠. 자, 또 이때부터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비실거렸거든요. 비실거렸는데 이때는 금이 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0년 후에 미국 주식이 또 쫙쫙 갔잖아요. 이때는 또 금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구간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자산 배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에 금이 갈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꽤 넣었죠. 그 꽤 넣은 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나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금도 해야지 했는데 그게 잘 된 겁니다. 자산 배분 위대하죠. 자, 그리고 숫자로 보시면 이 봐봐. 71년부터 80년까지 금이 1770% 올랐는데 주식 수익률이 24%. 그 정말 개박살 났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때 되게 높았으니까. 또 반대로 80년부터 2001년까지는 주식이 920% 수익률, 금은 마이너스 60%.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이 600%, 주식이 5%.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금 수익이 지금 6%보다는 좀 더 높았는데 주식 수익률과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주식이 잘 나갈 때는 금이 별로이고 금이 잘 나갈 때는 주식이 별로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강세장, 약세장 사이클 변환점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둘 다 하거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금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 도대체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는 겁니까 도대체요? 저도 또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 또라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이 갓. 네, 그 중에 한 명을 지칭하면 이름이 이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 from Russia. 루스키. fuck. 네, 지금 얘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난리가 났죠. 2년 전부터.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선생님도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또라이들. 마이 갓. 네탄야후라는 아저씨가 있고, 이란 이 아저씨 이름은 까먹었는데, 일단 이 수염이 마음에 안 들어. 수염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수염이 왜 푸른 겁니까, 도대체? 진짜.
아, 짜증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만은 우리 시진핑 선생님은 아직은 뭐 그렇게 대단히 미친 짓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안, 우리 말이야, 우리 대만을 우리가 먹고 말이야, 대만 우리 땅이고 한번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트럼프라는 아저씨, 내가 여기 그림을 안 넣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화할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정말.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세상이 미국 플러스 유럽 플러스 일본 플러스 태평양 패거리, 물론 이제 한국도 이 태평양 패거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한 패거리이고, 그리고 브릭스 이렇게 두 번째 패거리, 이렇게 세상이 좀 쪼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릭스라는 거는요, 혹시 여러분이 젊으시면 모를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네 개를 한 키워드로 이제 싸잡아가지고 이제 emerging,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개도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패키지로 팔았거든요. 여기다가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이런 데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미국 패거리 앤드 이 중국 패거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상이 좀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이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쓰지 마, 니네들 이제 돈 못 보내, 프리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브릭스 패거리 뚜악한 거죠. 아니 지금 미국이 지네를 마음에 안 들면 달러를 그냥 막아버릴 수 있고 우리 자산을 동결할 수가 있는 거는 이런 X 하면서 이제 남나라 돈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확실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는 거를 팍팍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러우 전쟁 시작이 2022년부터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팍팍 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은 2010년부터 21년까지는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게 뭐 대충 한 600톤 언저리였잖아요. 600톤 또는 그보다 또 밑에 400톤, 600톤 사고 있었는데 22년에 1000톤 이상 샀고요. 23년에도 1000톤 이상 샀고 24년 1분기에 사들인 것이 벌써 꽤 많습니다. 1분기에 벌써 한 250톤인가 300톤 샀다고 해요, 얘네들이. 근데 그럼 누가 사는 것인가? 뭐 주로 이런 애들, 러시아, 중국, 터키, 인도, 한마디로 우리 브릭스 패밀리가 금을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보시면요, 누가 금을 사느냐? 중국이 가장 많이 샀고요. 인도 많이 샀죠. 터키 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preparing for the worst, Polish Central Bank becomes biggest buyer of gold. 그러니까 갑자기 폴란드 중앙은행도 금을 막 사재기하기 시작했는데, 자, 폴란드가 어디 있는 나라인가? 바로 그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이고요. 러시아가 유럽을 패려면 폴란드를 먼저 팰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한테 다구리를 당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9세기에 폴란드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살아보자 하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와가지고 서쪽에서 대학살,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또 동쪽에서 대학살 이런 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을 싫어하는데 러시아를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이제 깡패짓 하고 있으니까 뚜악 해가지고 금도 사고 한국에서 탱크 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과 대단히 사이가 좋지 않는 나라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친구들이요. 인도도 사실 뭐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리고 유럽도 브라질이니까 폴란드, 헝가리 등이 금을 매수하고 있고요. 역시 또 한국은행 혼자 어버버거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시면은 한국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계속 쓰레기 같은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을 안 사고 있어요. 이 한국은행 좀 들어줘 임마. 야, 왜 도대체 금과 코인을 안 사고 달러 채권 이런 걸 사고 있냐고. 들어줘 임마. 한국은행 행장인가? 행장 좀 들어줘.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다 이것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자, 두 번째,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사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를 지금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브란트라는 아저씨가 이 말을 했죠. 지금 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포기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한 7월부터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 106이었는데 두 달 만에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빵! 6% 떨어졌어요. 6% 떨어졌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면은 달러가 내리면 오르는 자산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금이 있고 코인이 있고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이 있고 등등 달러가 아닌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금리를 내리고 있고 돈을 막 풀거든요. 선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사실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달 만에 달러가 6% 빠졌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달러가 똥값이 돼. 야, 금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팍팍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언제부터냐 이게 1970년부터 지금까지 금 공급량의 증가율입니다. 이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를 그어놨잖아요. 자, 보시면요. 네, 네모 하단 여기가 1% 성장률이고요. 네, 그리고 상단 여기가 2%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0년 동안에 금의 공급량이 적게 성장하면 1%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찍어봤자 금의 공급량이 연 2% 넘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에요. 참고로 달러 같은 경우는 공급 증가율이 연 평균 7% 정도이고요. 대부분 다른 화폐들의 증가율은 7%보다 훨씬 더 높아요. 10% 넘는 화폐들이 대부분입니다.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나 화폐는 팍팍 늘고 있어요. 연 7%, 10%씩 늘고 있는데 금은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공급 증가율이 2% 미만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게 가격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금을 막 채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태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공급량은 2% 이상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값이 3,000불을 뚫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은 그냥 자산 배분 차원에서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who knows? 아무도 모르죠. 1970년대 또는 2000년대부처럼 그렇게 금에 엄청난 강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금은 20배 올랐고요. 그리고 2000년대는 6배 올랐습니다. 2020년대에도 또 한 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동안 미국 주식에서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이 비실거리면 보통 그때는 금이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계속 오를 장기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사이클상, 왜냐면 한 번 가면 10년 정도 가니까.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들이고 있어.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고, 달러 위기는 아니지만 달러가 어쨌든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할투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에 금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렸고요. 실제로 이게 빛을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금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거고요. 이게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